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호 협력하겠습니다. 제 7장입니다. 256페이지. 자, 256페이지 가시면 제 7장에서요. 계공끼리의 상호 협력으로 갑니다. 자, 우리 보수는 아까 했던 그거만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비 금액이 좀 크면은 힘도 나겠습니다. 그렇죠? 상가가 30억짜리 상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100억짜리 토지도 있나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비글비글합니다. 이거 한 건 하면 얼마입니까? 0.9죠? 얼마 되지고요? 모르겠다. 9천만 원인가요? 9천만 원. 이건 얼마입니까? 상고 입시 2,700이죠? 그렇죠? 요 2,700하고 9천 더하면 1억 1,700만 원? 이러면 한 달 생활 되잖아요. 한 달에 1억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요거 한 건 하고 한 달에 상가 하나 토지 하나 이렇게 하시면 한 달 생활 됩니다. 좀 아껴 쓰고 그러면 좀 아껴 쓰면 한 달 생활 되죠. 네. 자, 자, 7장 가겠습니다. 7장. 네, 자, 제 7장입니다. 제 7장은 이제 계공들끼리의 상호 협력으로 갑니다. 누구들의 협력입니까? 하면요. 이 계공들끼리의 상호 협력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공하고만 관계됩니다. 소공이하고 관계없고요. 보조님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계공님들하고만 관계됩니다. 자, 하나는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공동중개하고요. 또 하나는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를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하고 요 정보망에서 보통 한 문제, 협회에서 많이 나오면 이제 두 문제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 거래 정보망인데 기본 개념 먼저 볼게요. 자,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공동중개하는데 자, 요 썼다가 지울 거니까 잠깐 보실게요. 거래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건을 올리고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이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까 하면 오로지 계공들만 이용하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윗동네에 계공이 있고 아랫동네에 계공이 있는데 윗동네 의뢰인이요. 이 윗동네 계공한테 자기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10억에 팔아주세요. 계공이가 알겠습니다. 팔아드릴게요 하고요. 자기가 가입한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저것을 올립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32평짜리 아파트 금액 10억 사무소 대박 공인중개 사무소 홍길동 이렇게 올립니다. 자, 아랫동네에 계신 의뢰인이 아랫동네에 있는 계공한테 있잖아요. 윗동네 아파트 좋은 거 어디 있나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매수 의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계공은 윗동네 아파트는 윗동 가서 구하시 왜 여기서 구합니까?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잘했어요. 제가 윗동네 아파트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좋은 거 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에 쭉 들어와요. 쭉 검색을 해보니까 물건이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의뢰인이 당연히 봐야지요. 그래요. 여기다 연락을 합니다. 요 연락처를 보고 여기 아랫동네인데요. 윗동네 아파트 물건 하나 올리셨네요. 그 물건 아직도 살아있나요? 예, 당연히 살아있지요. 물건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집주인한테 전화해 볼게요. 자, 집주인님 아랫동네에 매수일이 나타났는데 2시에 물건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2시는 안 되는데요. 의뢰인이 몇 시라고 얘기합니까? 4시. 4시에 오래요? 4시에 오라는데요? 4시에 갈까요? 4시에 오랍니다. 그래서 4시에 이 4명이서 다 만나요. 4시에 4시서 다 만납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다 와서 물건 보죠. 물건 보니까 얘가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물건 살게요. 오케이.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윗동네 의뢰인은 당연히 매도인이 되고 아랫동네는 당연히 매수인이 될 겁니다. 매도 매수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업자 계공이 혼자 했나요? 같이 했나요? 같이 했죠. 그죠? 같이 한 중개니까 단독 중개 아니라 이것은 공동 중개가 될 거고 의뢰면에서 이름을 붙이면 한쪽만 의뢰받아서 중개한 거니까 의뢰면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일방 의뢰 중개라 해요? 쌍방 의뢰 중개라 해요? 일방 의뢰 중개. 그래서 요 계공은
일방 의뢰 중개를 했으면서 다른 개공이와 같이 공동 중개했네. 그죠? 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의뢰받아서 일방 중개하면서 같이 한 공동 중개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쌍방으로도 의뢰를 받아야 된다. OX, X. 한쪽만 의뢰받아도 공동 중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OX. 오, 나이스. 이 앞에서 했던 건 우리 첫 주 때 했던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 중개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 계약서 누가 쓰는 거죠?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몇 통을 써야 됩니까? 4통 나와요. 4통. 4통 나와서 도장 다 찍어야 됩니다. 개공들 함께 서명 및 날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고 각각 보관해야 되겠죠? 개별 보관 몇 년씩 보관합니까? 거래계약서 5년 보관, 5년 보관. 4통이 나와야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3통 많이 쓰는데 법적으로 4통 써야 됩니다. 왜냐면 각각 보관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약서 작성 교부하고 또 뭘 써주죠? 확인. 설명서도 이거 4통 나와야 돼요. 4통 나와서 도장 다 찍고요.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3년 보관, 3년 보관. 자, 복비는 누구한테 받아요? 복비는 자기 의뢰인에게 받잖아요. 그래서 요 분은 요 분한테 복비 받고 요 분은 요 분한테 복비를 받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매매니까 다음 주에 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거든요.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합니까? 공동주의니까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네, 개공 둘이서 공동 신고하고요. 그렇습니다. 사고 났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공동중개는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 이 개공인은 보정 설정했나요? 했죠. 요 개공이도 보정 설정했나요? 했죠. 결국 공동중개다 사고 나면 요분 공동 책임이면서 각각의 보정에 다 같이 책임집니다. 둘 사이 이제 뭐 몇 대 몇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동 중이니까 공동 책임지더라 하는 거. 자, 요 내용인데, 자, 일단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거래 정보망은 누구들끼리의 정보 교환 체계입니다 하면 이 개공들끼리, 중개업자들끼리만 쓸 수 있는 사이트를 여기서 거래 정보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직접 올릴 수가 없는 구조고 의뢰인이 직접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개공들끼리의 정보 교환 체계, 개공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체계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다? 거래 정보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지위에서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물건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건 검색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다음 네이버 뭐 이런 거 또 뭐 직방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서 말하는 거래 정보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말하는 거래 정보망은 오로지 개공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얘기한다는 거.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를 하고요. 요 사업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그림은 어디에 나옵니까 하면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그죠? 257페이지죠. 25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그림 하나가 있었죠. 그죠?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 요거 밑에 거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시면 또 그림이 또 하나 있지요. 그죠? 맨 밑에 그림, 요것이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이 사업자 관해서 한 문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 사업자 관해서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가 되려면 누구의 사업자 지정을 받습니까 하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요 국토부 장관의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받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을 갖춰서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지정 신청할 때는 요건을 갖췄다는 각각의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이 서류를 보고 이 요건을 갖춘지를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할 거고 이제 지정해 주겠죠. 요건 다 갖추면 지정해 주거든요.
지정해 줄 때에는 지정해 주는 장부가 있습니다. 지정대장,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때 지정 번호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해서 지정해 주고 지정했다는 증거로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요 처리 절차가 며칠 내에 처리가 돼야 됩니까 하면 이것이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지정 처리가 됩니다. 자, 지정을 받았으니까 누가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거예요, 이제. 사업자가 되시면 사이트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설치 운영하는데 이 사이트 설치 운영은 몇 년 내에 됩니까 하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사이트를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면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일할 생각이 없나 보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정을 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정 취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재량행위거든요. 그래서 재량껏 지정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봐줄 수도 있는데 1년 내에 설치 운영 해놨다. 그러면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이제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거든요. 들을 청 물으면 들어보고 물어보고 야, 왜 설치 운영하지 않느냐? 요 들어보고 물어보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 그래서 청문을 했더니 있잖아요. 컴퓨터가요 아주 주문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자꾸 기간이 연기돼서 그런데 다음 주에 꼭 컴퓨터가 도달한대요. 시설이 도달하니까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에 꼭 설치하고 운영할게요. 그러면 그래요? 일주일 기다려 드릴게요 하고 지정을 당장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딱 봤더니 거짓말 같아요. 그러면 야, 너 할 생각 없잖아.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 시험 계속 나옵니다. 지정 취소를 꼭 해야 됩니다. 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X? X예요.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자, 운영을 할 때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운영의 규정,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영의 규정을 또 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매뉴얼, 규정을 딱 정해서 이것을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올려서 규정을 승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규정 그대로 운영하셔야 되죠.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규정과 달리 지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그때도 국토부 장관은 뭐 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면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 또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할 거고 가입 절차, 가입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고 권리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로서는 회비, 정보망 가입비, 월정보 이용료 얼마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규정으로 다 정해가지고 이것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받은 그대로 운영해야 되니까 지 마음대로 회비도 마음대로 올린다 못 올린다? 못 올려요. 그러면 회비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운영 규정을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국장의 승인을 받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운영 규정은 며칠 내에 운영 규정 정해서 승인 받습니까? 하면 사업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의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 구조가 됩니다.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요 뭐가 출제됩니까? 하면 요 숫자요. 지정은 며칠 내에 지정이 떨어진다? 30일. 운영 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자, 그 다음에 설치 운영 쭉 설치해야 되죠. 설치 운영은 몇 년 내에? 1년. 요 숫자 30일, 3개월, 1년. 요거 시험 일단 나옵니다. 30일, 3개월, 1년.
요 숫자 보시고 그 그림에서 그 숫자 동글뱅이 빵빵빵 별표 빵빵빵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시험에 주로 나옵니까 하면 요건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해서 그 요건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건. 자 요건인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죠? 그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죠? 258. 자, 258페이지에 가시면 자, 첫 번째 박스 있죠? 이거 박스 얘기입니다. 그 박스 바로 위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별거 아니고요. 기존의 통신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그래서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가치를 부과시켜서 그 부과된 그 가치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것을 부가통신사업이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통신을 이용하는 사업이에요. 전화로 하는 사업. 오늘의 운세, 교통정보, 사주팔자 이런 거요. 1588 뭐 이거 눌러가지고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있죠. 그거 다 부가통신 사업입니다. 통신을 이용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게, 상점 이런 가게가 있는 게 아니고 전화로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신고하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이 사업하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매매 물건을 한 500개 올렸더니 인터넷이 박살나버렸다. 이거 곤란한 거죠. 그래서 충분한 용량과 성능, 시설, 설비를 갖춰야 되고 용량과 성능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추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장은 현실적으로 뭐 몇 기가 이상, 몇 메가 이상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기에 그냥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갖추면 되고요. 자,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컴퓨터 전문가,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 기사를 몇 명 이상 고용 확보를 해야 됩니다. 1명 이상 고용 확보를 해야 되고 부동산 사이트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 중개사도 몇 명 이상, 1명 이상을 직원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 1명 이상, 부동산 전문가 1명 이상. 자, 그 다음에 회원을 미리 가입을 받아둬야 되는데 이 사이트에 회원이 되려면, 자, 잠깐 보세요. 회원이 되려면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OX. 오, 그렇죠. 오로지 누구만이, 개공만이 회원 가입됩니다. 개공들, 사장님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중개사무소 사장님들만 회원 가입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장롱면허도 회원 가입된다. X. 소공도 회원 가입된다. X. 중개보조님도 회원 가입된다. X. 그래서 오로지 개공들만 회원 가입이 되는데 이 회원의 숫자가요. 전국에서 회원인 개공의 숫자가 전국에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500명 이상이 회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자 지정이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처음 보실 때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있잖아요. 아, 사이트 사업자 지정을 받고 나서 회원을 가입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국장이 지정 받기 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된다. 500명 이상 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자 지정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직 사이트 개설도 안 됐는데 이 회원을 500명 이상 가입을 봐야 된다. 그런 애로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회원을 사업자 지정받고 500명 이상 회원 가입 받으면 된단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요건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미리 회원을 최소한 500명 이상 가입이 되어야지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물적 설비하고 인적 설비를 갖춰야 되고 또 회원도 고객도 일단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자 지정을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실게요. 요 500명 회원이 특정 지역에서 예컨대 서울에서만 만약에
500명의 회원이 다 가입을 했어요. 사업자 지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그거 안 해줍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만 500명 회원 가입을 받은 상태에서는요, 지정을 해줘버리면 이 정보망 사이트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못해요. 오로지 서울 물건밖에 못 올라와, 이 사이트에. 그래서 이제 추가된 것이 소위 말하는 전국조항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해서 전국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두 개 이상의 특광 시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이 골고루 회원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만약에 요 회원이 있잖아요. 500명 회원 가입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회원이 490명이고요. 부산광역시 회원이 10명입니다. 요렇게 500명 회원 가입을 했어요. 요때는 사업자 지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서울 물건은 충분히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부산 물건이 너무 못 올라와요. 그래서 최소한 두 군데 이상에서는 각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은 골고루 회원가입이 돼야 돼요. 최소한 30명 이상. 그래서 요게 지금 부산 광역시 10명이니까 지정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부산에서 회원이 30명이고 서울의 회원이 470명이래요. 요렇게 전국 회원 500명을 가입시켰어요. 그때는 지정 받나 못 받는다? 요때는 받는 거예요. 전국 회원 500명 이상 되고 최소한 두 개 이상에서 각각 30명 이상 회원 확보가 됐으니까 그때는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이스. 오케이. 그래서요, 전국은 500명 이상인데 두 개 이상의 특광 시에서도 각각 30명 이상 이렇게 회원이 골고루 가입이 돼야 된다는 거. 예전에는요, 이게요 10개 이상의 특광 시도에서 각각 300명, 각각 300명 이상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셌었어요. 전국 회원은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그래서 간첩 신고 1123 이렇게 기억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요건이 너무 세다. 전국 1000명, 10개 이상 시대 각각 300명 이상 너무 세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많이 지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국 회원 몇 명? 500명, 2개 이상 시대 각각 30명.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정 요건 5가지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정 요건 5가지인데 바로 외워볼게요. 쉬워. 아우 쉬워라. 컴퓨터 통신을 통합니다. 개공들끼리 정보 통신,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개공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쭉쭉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오이 쌈빵 하네. 오이 쌈빵. 오케이. 오이 쌈빵 쭉쭉 오이 쌈빵. 컴퓨터 통신 개공들끼리 됐죠? 그렇게 해서 5가지의 지정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컴퓨터 통신 쭉쭉빵. 죄송합니다. 쭉쭉 쭉쭉 오이 쌈빵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 서류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데, 서류들은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서류는 요건하고 똑같아요. 부가통신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했다는 신고증 같은 거, 주된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확인하는 서류, 기사, 개사 하나 이상의 자격증 사본, 회원의 가입용 신청서에다가 등록증 사본, 합의 500장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갖췄다는 증명 서류 가지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지정이 며칠에 떨어진다고요? 30일. 오케이. 지정받고 3개월 내 운영지정 승인받고 또 지정받으면 몇 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한다? 1년. 요거 왜 1년입니까? 짝대기 하나 쫙 해서 1년 이렇게 돼. 1년. 오케이. 30일, 3개월, 1년. 컴퓨터 통신 쭉쭉 오이 쌈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지정이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 지정 취소 사유는 5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 가시면 외우시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해를 해보시면 지정 받았는데 1년 이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이때도 뭐가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요. 부정 지정 이거 어떨까요? 가짜 서류로 위조를 해가지고 가짜 서류 가지고 지정을 받아냈어요. 부정 지정. 이것도 발각되면 당연히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운영 규정 아까요. 운영 규정. 자,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3개월 내에 승인 안 받고 그냥 바로 운영하거나
승인받은 것과 달리 지 마음대로 운영. 변경 승인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바꿔요. 이것도 뭐가 된다? 지정이 취될 수 있고, 요때는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위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공이가 올려주세요 하는 그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올려주세요. 개공이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물건 올릴 수도 있고, 또 컴퓨터가 약한 회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우리 물건 하나 올려주세요.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32평짜리 10억 이렇게 올려주세요 했는데, 의뢰받은 정보와 달리 지 마음대로 이 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공개해요. 10억짜리인데 12억에 막 올려요. 아니 10억에 올려달라 했더니 왜 12억에 올립니까? 언제까지 10억에 팔 거예요? 시세 조작합시다. 그냥 부동산 붐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냥 12억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뢰받은 정보와 달리 지 마음대로 정보 공개하고, 이거 대가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정보 위반. 의뢰받은 정보와 달리 허위 정보 공개하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유리한 정보만 올려주고 불리한 정보를 올리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지정이 취소가 될 수 있고요. 이때는 또 형벌도 있습니다.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요. 법인 사업자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 죽었습니다. 사망. 법인이 없어졌어요. 해산. 컴퓨터 설비가 박살났어요. 운영 불능. 자, 그래서요, 사망, 해상, 운영 불능. 이럴 때도 지정은 뭐가 될 수 있다? 취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시면 일부 운정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요거 외우시게 됩니다. 일부 운정해. 인생의 일부 운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들 태어날 때 남들은 보통 응애 이렇게 태어나는데 우리들은 다 공인하고 태어났대요. 태어날 때 공인이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공인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일부 운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공인 중에서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나중에 외울 겁니다. 이미 다 외웠는데요. 나이스 브라보 사장님 따봉 산모님 땡큐. 나 다음에 외울래요. 괜찮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요건하고 숫자에 34 이렇게 외우고요. 이거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상으로 취소하기 전에 뭐 한다? 아까 했던 거 청문합니까? 청문. 그죠? 네. 취소하기 전에는 지위를 박탈하기 전에 뭐 한다? 청문. 재판하는데 성격상 청문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청문할 필요가 없는 거. 사망, 해산, 운영 불능 이런 것들은 청문회 재판을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죽은 사람 대상으로 들어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머나 죽었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죽었냐? 진짜 그러냐? 관투공 여러 가지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눈 뒤져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래서 이때는 청문할 필요 없고 나머지 사유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청문을 거쳐서 그죠? 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네, 자, 교재에서 258페이지. 자, 맨 위에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국토부장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구들의 정보교환 체계입니까? 개공상호간. 이게 시험 나올 때 개공이하고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체계다. OX. X 의뢰인 나오면 안 돼요. 개공들끼리의 정보교환 체계. 자, 그다음 밑에 요건 이거 별표 치셔야 됩니다. 지정 요건의 구비 별표 그래요. 부가 통신사업자로서. 그다음에 박스 안에 보시면 컴퓨터 동글뱅이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고 2번 3번 기사 몇 명, 한 명 이상, 공인중개사 몇 명, 한 명 이상, 정보처리 기능사 한 명 X 시험 나온 적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을 직원 고용할 것 X 나온 적도 있어요. 개공이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시험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자, 기사나 계사나. 동글뱅이 4번은 회원이죠, 회원. 전국에 가입한 회원 개공의 수가 몇 명? 500명 이상. 가가 30명 이상. 오이 쌈빵. 오이 쌈빵. 자, 그래서 별표 꼭 이거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구비 서류 나오는데, 구비 서류는 다음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갈게요. 오른쪽에 메뉴로 가시면 지정 나오는데, 지정 숫자 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오른쪽 메뉴에 며칠 내에 지정받아요? 30일 별표 30일 내에 지정을 받아요. 지정. 자, 그다음 지정 대장은 요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포인트는 회비입니다. 돈 문제. 지정 대장이 국토부 장관이죠. 이건 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장부 적을 때 기재할 거거든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요거는 누가 외워야 될까요? 외운다면. 이건 국장이 외워야 돼요. 국장이 지정대장 적을 거. 지정번호 이런 거. 이건 국장이 외워야 돼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계속 보시면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은 이제 운영규정. 우리가 거래정보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몇 개월 내에 운영규정 정한다? 3개월. 3개월 별표 하나 빵 쳐주시고 석 달 내에 오른쪽 페이지 아랫동네지요. 아랫동네에 석 달 내에 운영의 규정을 정해서 국장에 승인받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운영 규정은 나중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요게 포인트가 요 회비입니다. 회비. 돈 문제. 돈 문제를 꼭 규정에다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돈 문제는 어디라도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비에다가만 동그라미 하나 빵 일단 그렇게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시면 메뉴에 허위정보 공개금지 별표 하나만 치시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허위정보 올리면 안 됩니다. 올리게 되면 지정 취소이면 형벌도 있어요. 1년 1천. 자, 밑동그라미 2번 개공이 회원도요. 회원도 허위정보 올리면 안 됩니다. 회원이 개공이가 허위정보 공개했다면 어디가 난다? 업무 정시. 이 두 개는 중요하니까 오늘 당장 뭐 외우지 않더라도 별표 하나 꼭 쳐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시면 맨 밑에 메모 4번 지정 취소 사유 있죠. 일단은 누가요? 국토부 장관. 지정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별표. 지정 취소 사유 5개 별표 빵. 요 나중에 다 외우시면 됩니다. 1년 내에 설중에 하나 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운영 규정의 승인, 변경 승인 등 위반을 했다. 일부 운은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허위 정보 공개합니다. 정보 공개 위반 정해져 있다. 사망, 해산, 기타 운영 불능 이럴 때 지정 취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 운정해. 자, 취소하기 전에 뭐 한다? 청문하는 겁니다. 청문은 정식 재판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징역이나 벌금 때릴 때도 당연히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청에서 하는 재판을 청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TV에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하죠. 뭐 그런 형식이다. 뭐 성격 좀 다르지만 대충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요. 이거 정식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청문할 때는 청문하고자 하는 그 사유, 청문 주제자, 청문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이 절차법에 따라서, 우리 중개법 내용은 아닌데 행정 절차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10일 전까지 통지도 해주고 정식 재판의 절차를 거친다 것이 청문의 개념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식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청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제재 별표만 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출 예제 문제 하나 보고 요거 마무리 할게요. 정보망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래요. 1번 어떨까요? 거래정보 사업자 다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OX 오겠죠. 2번 거래정보 사업자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된다 OX. O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업자 지 마음대로 물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려달라는 것에 한해서만 올리게 됩니다. 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시스템, 정보체계는 수단적인 측면이니까 자기가 뭐 주체적으로 물건 올리고 중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들만 이용하는 사이트에 수단적인 거니까 올려달라는 거에 한해서만 올려야 됩니다. 허위 정보 공개해서 안 되죠. 다르게 정보 공개는 안 되고 올려달라는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된다. 위반하게 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형벌 1년 1천 가거든요. 자, 3번 OX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해야 된다. 어디가 틀린 거죠? 오케이, 지정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 시험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중개법의 아름다움이죠. 앞에만 신경 쓰셨나요? 뒤에서 장난치는데요? 멜롱멜롱. 그래서 뷰티풀 중개법. 그렇습니다. 뒤에만 신경 쓰셨나요? 앞에 장난치는데요? 멜롱멜롱. 양쪽 다 장난치는데요? 멜롱멜롱. 이렇게. 그래서 꼭 앞뒤까지 꼭 확인하시고 중개법은 OX를 하셔야 돼요. 이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지정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셔야 되고. 자, 4번은요. 지정받고 석 달 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운영 규정 몇 개월? 3개월. 맞습니까? 자, 5번도 맞습니다. 개공 회원은 있잖아요. 물건 올렸다가 거래가 되었죠. 거래가 되면 이제 그 물건은 없는 물건이니까 허위 매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되면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 통보해서 물건을 내려야 됩니다. 직접 가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거래가 된 사실을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서 물건 내리세요 해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 안 하면 요것도 업무 정지로 가요. 그래서 5번 O 맞는 말. 틀린 거 몇 번? 3번 X 되셨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협회로 한번 가볼게요. 협회로 가봅니다. 예. 자, 협회 가봅니다. 요거 쉬었다 가요? 한번 지어야 되니까. 쉬었다 가요? 조금만 쉴까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예.